네, 기출문제 1-11번 교재는 8페이지입니다. 소제목을 제가 운동생리학이라고 정했고 그 1-10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안 할 거예요. 왜 스킵했어요. 왜냐하면 페이지 236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7페이지에 그 문제를 소개했던 건 뭐냐면 지금 그 문제가 묻는 게 뭐 심박수의 변화, 동정맥 산소차의 변화 뭐 이런 거거든요. 심폐지구력, 즉 체력에 관련된 내용이 좀 세분화돼서 나온 거잖아요. 운동생리학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주로 체력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러므로 그 문제를 소개했고 여러분들은 7페이지까지만 공부하신 학생이 계시다면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가시다가 236페이지에서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거죠.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안 풀렸던 문제를 내가 풀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죠. 원수는 외나무다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도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모르겠어요. 오히려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고 어쨌든 1-10번의 문제를 스킵한다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생리학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리학은 기능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라는 거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제 해부학이라는 건 형태와 구조 이거 공부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기초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생리학이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응을 유발하거든요. 반응.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호르몬을 분비했어요. 그럼 그 기능이 반응을 유발하잖아요. 뭐 혈당을 떨어뜨린다든가 혈당을 낮춘다든가 이런 반응을 유발하는데 생리학에서 그러니까 신체의 반응을 설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이유가 뭡니까를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배가 고픈 이유, 밥을 먹지 않았다. 이거 배가 고픈 이유죠. 두 번째는 배고픔을 유발하는 배고픔이 있잖아요. 허기를 유발하는 기전이 작동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그 생리학의 기능, 그러니까 생리학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반응은 바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배고픔의 기전.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배고프다. 운동을 하니까 땀이 난다가 아니고 운동을 했더니 체온이 상승해서 땀이 나는데 땀이 나는 기전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하는 반응은 이 후자 쪽이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파요. 여전히 운동을 했는데 땀이 안 나요. 그러면 기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기전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요? 이런 걸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초를 알아야 밥을 먹었는데 왜 배가 안 고픈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다니까. 그걸 제가 뭐라 했어요? 응용이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므로 기초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속이 다 시원하네. 자, 이 해부학이라는 거는 뭐였어요? 형태와 구조를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폐포라는 게 있는데 폐포는 밀도가 높죠. 이거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폐포에서 기체 교환을 하잖아요.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 그렇죠? 그러므로 표면적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폐포의 밀도가 높습니다. 치아도 마찬가지죠. 뭔가 씹거나 뭔가 음식을 부수거나 이렇게 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해부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생리학과 연접한 학문은 뭐냐? 이런 기능과 얘들이 생리학과 해부학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치아의 기능이 뭐냐면 뭔가를 씹는 건데 씹기에 적합한 구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해부학과 생리학이 기능과 형태 구조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운동생리학과 연접한 학문은 이런 기능과 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키던지 아니면 이것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은 트레이닝이라는 학문 있잖아요. 트레이닝 방법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트레이닝 방법론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트레이닝 방법론. 이거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야기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근육이 커지고 이거 기능 힘이 세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근육이 커지잖아요. 트레이닝 방법론은 분명히 연접한 학문일 것이다 라는 거고 운동 처방? 말할 게 없죠. 왜냐면 운동 처방이라는 게 FITT 아시죠? 빈도, 강도, 시간, 유형이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능과 형태를 좀 개선시키겠다라는 게 운동 처방 아니겠어요? 그쵸? 영양학?
아니 우리가 보충제를 섭취하잖아요. 보충제를 섭취하면 단백질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거 섭취하게 되면 당연히 근육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힘이 세지잖아요. 연관이 있겠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예. 그러므로 영양학도 인접학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역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포츠 역학. 이거는 수행력과 좀 관련돼. 어떻게 하면 수행을 좀 잘할까? 기계적인 수행을 잘할까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동작이죠. 예, 내가 창을 던질 때 투사각 같은 거, 아니면 걸음을 걸을 때 바른 걸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뭐랄까 좀 기능이죠, 기능. 그러니까 기능인데 이 생리적인 기능이 아니라 이건 기계적인 기능이에요. 기계적 기능. 예, 기계적 기능. 그러니까 투사각도 공부하고 아니면 뭐 바람의 영향 뭐 이런 것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역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인접하지, 그러니까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세 개에 비해서는 인접이 좀, 그러니까 뭐랄까 좀 접근성이 좀 멀다. 그러므로 역학이 정답으로 이렇게 선택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역학도 운동생리학과 아예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이게 더 운동생리학과 관련이 깊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운동생리학으로 정했어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